네, 자 이제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투자 DNA를 깨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 투자 인사이트 순서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또 여러분들 관심 많으신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엔비디아를 위협하는 화웨이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제 미중 간의 정상 만남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관련해서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한 이슈가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루 화웨이 뉴스 나오면 다음날 엔비디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화웨이 이슈 나오고 그러는데 화웨이가 지난주에 이제 3년간 AI 칩 개발에서 로드맵을 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있던데 일단은 화웨이가 어떤 방식으로 AI 로드맵을 가져갈지 그 부분부터 체크해 볼까요? 네. 많은 기사는 쏟아져 나왔지만 제 주변의 친구들 보니까 이게 정확히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어렵죠. 그래서 네. 지금부터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지난 9월 18일 화웨이 커넥트 2025에서 화웨이 부회장이 앞으로 3년 동안 화웨이가 AI 국산 칩을 어떻게 발전해 나가냐 그 전략이랑 로드맵을 제시했는데 화면을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화웨이의 국산 칩을 말할 때는 항상 이 화면에 나오는 첫 번째 어센드 910 요 어센드 910 시리즈 위주로 다뤘어요. 910B는 이미 엔비디아의 H20 성능을 뛰어넘었고 910C는 대체로 엔비디아 H100의 한 성능의 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 하나로 계속했는데 하지만 요 1대1로 하면 현실적으로 엔비디아의 첨단 칩에 너무 비해서 전투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화웨이 렌즈마 회장이 젊은 시절에 군인이어서 그 업무 지시할 때도 네. 전투랑 관련된 표현을 많이 써요. 무섭네요. 네. 근데 지금은 그냥 민간 기업이요. 예. 근데 18일에 발표한 게 이 화면에 보는 요 4개인데요. 4개 요 칩의 명칭을 보면 950 PR, 950 DT, 960, 970 요 숫자만 봐도 그 전에 910에 비해서 뭔가 네, 좀 개발이 됐겠죠. 성능이 좀 네. 올라간다. 그리고 예. 밑에 2026년 Q1 요거는 출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 2026년부터 28년까지 2026년은 1분기에 요 하나, 4분기에 하나, 27년, 28년에 각각 하나씩. 그래서 3년 후면 화웨이가 보유할 요 국산 칩, 첨단 칩은 요 5개 장병이 5개 장병으로 구성돼요. 근데 네.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미국발 제재 때문에 화웨이는 네덜란드산의 그 EUV, SMR 그 노광 장비를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어쩔 수 네. 없이 과거에 SML에서 산 그 낡은 DUV 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화웨이가 지금 앞으로 3년 동안 어떤 전략을 할지는 요 SML에 EUV 장비가 없는 상황, 이거를 전제로 깔고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화웨이가 사용하는 그 네덜란드 DUV 장비로는 요 어센드 칩 1대1로 가면 전투력이 50%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인해 전술이라고 할 수 있죠. 한 명에서 일단 5명으로 좀 많이 개발을 네. 한다. 예. 각자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요 5개, 4개를 추가로 개발하면 근데 어쨌든 요 4개를 추가로 개발해도 1대1로 가면 엔비디아 첨단 그 성능에 못 미치잖아요. 장비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면 요 그림이 요 글씨가 애틀라스 950 슈퍼팟 네. 그리고 애틀라스 960 슈퍼팟. 예. 여기 뭐냐면 950 슈퍼팟은 아까 그 내년에 출시한 950 PR, 요 950 칩으로 예. 여러 개를 묶어서 슈퍼팟을 만들어요. 예. 네. 그래서 요 950 내년에 출시할 950 칩 8,192개를 요 슈퍼팟으로 묶어놔요. 네. 그리고 밑에 글씨를 보면 애틀라스 950 슈퍼 클러스터. 클러스터는 더. 묶는다. 네, 그래서 요 슈퍼팟은 8,000 몇 개 칩으로 구성되고 예. 요거를 더 많이 묶어서 요 슈퍼 클러스터는 네. 50만 개가 들어가요. 예, 예, 네, 예. 그리고 오른쪽에 960도 마찬가지로 우선 960 칩 15,488개로 슈퍼팟을 구성하고 요 슈퍼팟을 더 슈퍼 클러스터로 구성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학의 방식으로 장비가 없는, 장비가 있어야지 물리적으로 가능한 수학 방식으로 물리적인 문제를 보완한다. 네. 이게 화웨이 그 렌즈마 회장의 표현이에요. 네. 근데 요거를 연결하는 것도 그냥 단순 연결하면 사실 너무 소모적이고 어떻게 보면 낭비잖아요. 그래서 요 하나하나의 칩을 요 수십 개, 수만 개로 연결하는 요 연결 기술이 중요해요. 네. 요 연결 기술이 좋으면 양적인 인해 전술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엔비디아를 추월할 수 있는 그 시너지 효과를 받을 수 있고 하지만 연결 기술이 안 되면 오히려 더 많으면 많을수록 소모가 크고
성능도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이 연결 기술을 2019년에 화웨이가 본격적으로 미국의 제재를 받은 게 2019년이에요. 물론 2018년에 화웨이 렌정의 회장 장녀를 납치한 것도 있지만, 근데 19년 5월달에 그래서 화웨이가 요 연결해야 되니까 그 EUV 장비가 없으니까 어쩌 연결한 요 기술을 2019년에 개발했는데 요 기술의 명칭이 유니파이드 바스. 유니파이드 바스. 그래서 요 연결 기술로 요게 연결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연결 기술로 요 새로 개발한 칩을 슈퍼팟으로 묶고 슈퍼팟으로 50만 개를 들어가서 또 클러스터로. 네. 그래서 요 연결 기술이 아주 화웨이에게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대1로 엔비디아 H100, 요 1대1로 성능이 반에서 50에서 60%밖에 안 되니까 네. 이렇게 양적인 방법으로 엮을 수밖에 없다. 근데 요 양적인 방법으로 결과적으로 엔비디아의 그 성능이랑 비슷하거나 심지어 어떤 극단적인 시너지를 내면 협동 작전을 이것도 그 화웨이 렌정의 회장이 또 협동 작전 여러 표현을 또 많이 써요. 네. 쓰셨군요. 그래서 예. 이런 방식으로 화웨이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전략으로 계속 가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아니 또 화면을 보니까 굉장히 전투력이 많이 상승한 것 같다라는 화웨이의 또 그런 의지가 좀 드러나는데 화웨이가 이런 AI 칩뿐만이 아니라 이 GPU에 들어가는 HBM이라고 하죠. 고대역폭 메모리까지 자체 개발했다고 네. 공식 발표를 했던데 이 부분도 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고 네. 이 중국에서 AI 칩 이 화웨이의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지 네. 이 부분도 함께 네. 짚어주시죠. 그 이번에 한국 쪽에서 가장 주목한 거는 사실 그 칩도 칩이지만 결국은 HBM이잖아요.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HBM. 근데 9월 18일 화웨이 부회장이 그 3년 로드맵을 발표할 때는 그냥 내년부터 그 칩에 들어가는 HBM도 국산화 제품을 사용할 거다. 딱 여기까지만 얘기했어요. 자세히 어느 회사랑 협력해서 자세한 설명은 없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관심은 많은데 추측성. 근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옛날에는 중국의 D램, 메모리 업체가 2개가 있었어요. 3개가 있었는데 지금 사실 정상적으로 살아남은 거는 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한국에서는 창신 메모리라고 번역하는데 중문명은 장신준초. 장신준초가 메모리라는 뜻이에요. 영문명은 CXMT, 비상장입니다. 이 종목이 이 장신 메모리가 2024년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중국 현지에서 나온 기사가 아니라 미국 현지 그 테크 관련 언론 매체 중에 The Information이라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그 The Information의 그 보도나 추측이나 그런 걸 많이 인용해요. 테크 관련 언론 네. 사죠. 그래서 작년 4월 달에 그 미국 IT 매체인 The Information 뭐라고 했냐면 지금 중국의 이 장신 메모리가 이미 HBM 국산화를 아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계획에 따르면 2026년부터 HBM2 메모리를 이제 생산할 거다. 네. 그리고 몇 개월 후인 2024년 12월에 중국 현지 IT 매체,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데 IT 매체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장신 메모리가 사업 중점을 HBM2에 뒀고 이제 순조롭게 된다면 내년부터 뭔가 시작할 것 같다. 그리고 HBM2가 아니라 기존의 원은 이미 작년 2월 달에 양산 시작했다. 그래서 화웨이가 내년부터 그 950 그리고 후년에 960, 970에 국산 HBM을 탑재하겠다. 네. 그러면 확률상 사실상 현실적으로 요 장신 메모리랑 네네.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예. 그 외에도 또 메모리 업체가 있지만 뭐 푸젠 진화라는 설도 있고 아직은 100% 정확히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지난주에 한국 언론에서도 보도한 거는 우리가 알아야 된 거는 그 HBM의 어떤 성능이나 그 급을 평가할 때는 그 단위가 테라비트 초당 테라비트. 그래서 지금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가장 잘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삼성이랑 하이닉스 그 5세대 삼성 5세대는 HBM 3212. 네. 요 대역폭이 초당 1.2 테라비트. 1.2 테라비트가 5세대. 네.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가장 잘. 그리고 예. 6세대는 초당 2 테라비트. 예. 그러면 한국의 그 단위가 최첨단 어려워요. 기술은 예. 1.5세대는 1.2 테라비트, 6세대는 2 테라비트. 그럼 이게 지금 글로벌 최첨단 수준이라는 거예요. 네네. 근데 지난주에 한국 언론에서도 보도했지만
지금 장신 메모리, 요 중국 D램 지금은 HBM도 하는 요 장신 메모리는 지금 4세대 양산에 들어갔고 네. 내년에는 5세대에 들어간다. 네. 근데 지금 장신 메모리가 달성할 수 있는 그 대역폭의 단위가 한 1.6, 초당 1.6. 네. 그래서 1.6이면 5세대랑 6세대 중간쯤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언론에서 보도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내년 1분기면 거의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아, 왜냐면 그래요? 내년 1분기에 요 어센드 950 PR 요 칩을 출시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요거를 요거 슈퍼파스 묶어서 네. 이렇게 하면 여기에 HBM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또 저희가 주목을 해볼 만한 게 종목 아니겠습니까? 근데 맞아요. 화웨이는 또 아쉽게 저희가 매수를 비상장이어서 못해서 사실 듣는 내내 계속 맞아요. 정말 투자하고 싶은데 네. 화웨이가 비상장이다 보니까 그쵸. 못 하잖아요. 네. 네. 어떤 종목을 또 밸류체인으로 가져가 볼까요? 네, 제가 화면으로 한 10개 종목을 정리해 놨는데요. 네, 물론 시간이 선택지. 많이 없어서 아, 좀 네. 집중적으로 짤막하게 키포인트만 들어볼까요? 이 10개 네. 외에도 있지만 종목 코드를 보시면 제가 300이나 688을 거의 다 제외시켰어요. 아, 네. 네. 여기가 이 10개 종목이 화웨이 어센드 칩 밸류 체인에 들어가는 건데 여기 블루를 보면 파운드리는 당연히 SMIC가 하고요. SMIC? 그리고 네. 거기서 파운드리 제조해서 그 칩을 패키징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는 요거는 화웨이랑 협력사가 장전 테크놀로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두 종목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어센드 칩에 들어가는 하드웨어 중에 서버가 중요하잖아요. 서버 중에 요 3번, 4번, 5번, 6번이 어센드 칩 생태계에 들어가는 서버나 하드웨어 관련 종목,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솔루션도 있고. 그래서 10개 중에서 한 서너 개만 꼽자면 SMIC, 파운드리, 그리고 패키징 테스트는 장전 테크놀로지, 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요 4개 중에 대체로 거의 다 요 중과 서광이 좀 중요하긴 해요. 6030. 네. 그렇군요. 그래서 주가 흐름을 대충 보시면 설명을 안 할게요. SMIC, 장전 네. 테크놀로지, 토웨이 정보 시스템, 전조 디지털, 사천 장홍 또는 스촨 장홍 전기, 중광 천천히 해주셔도 됩니다. 아, 네. 네. 제가 괜한 말을 했습니다. 아니요. 연구원님. 네. 아까 그 시장 점유율 얘기를 하고 예. 싶어서 그래서 나중에 네. 시청자분들이 화면을 캡처해서 요거를 보면 뭐 10개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사람마다 뭐 어떤 분들은 단타를 많이 하시고 어떤 분들은 뭐 SMIC나 중장기 투자 많이 하시고 연구원님 본인은 픽은 어떤 종목이세요? 저는 네. SMIC? 네. 장기적으로 왜냐면 화웨이는 SMIC에 선택이 없잖아요. 그래요. 그쵸. 네, 그러니까 한국은 뭐 어쨌든 삼성이랑 하이닉스 2개, 근데 중국은 네. 사실 SMIC밖에 없기 때문에 예. 희소성 그리고 장전 테크놀로지, 요 SMIC 파운드리 분야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을 그 다음 단계인 패키징 테스트에서 약간은 보완할 수 있어요. 요 장전 테크놀로지는 패키징 테스트 분야에서는 중국 1위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1위를 하는 기업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 이 그림이 뭐냐면 오른쪽 그림만 보세요. 약간 희미하지만 이 오른쪽 그림이 중국 국내 AI 칩 시장의 시장 점유율 변화예요. 중국 국내 AI 칩 시장 어떤 색이 중국 업체? 네, 주로 GPU를 말하는데 요 진한 초록색. 진한 초록색이 중국 업체. 예, 점점 늘어나고 화웨이 있네요. 플러스 캠브리컨 플러스 하이건 플러스 곧 상장할 모어 스레드. 무엇을 그래서 예. 그리고 나머지가 엔비디아 플러스 AMD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딱 네. 보면 너무 일목요연하죠. 네. 요게 2005래 기준으로 한 중국 업체가 42%까지 올라올 거고 2년 후에 2027년이면 55%. 근데 이게 아주 보수적인 전망입니다. 저는 이거보다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네. 이 전망치를 누가 발표하냐면 미국의 현지 그 리서치 기관 중에 버른스테인이라고 있어요. 버른스테인 리서치. 근데 이 전망은 5월 달에 발표한 거예요. 예. 하지만 아시다시피 5월 이후에 몇 개월 동안 중국의 반도체, AI, 뭐 칩, 하드 여러 가지 다이나믹하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요거는 보수적인 전망. 네. 다음을 보시면 모건 스탠리가 또 중국의 AI 칩 관련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요것도 발간 기간이 5월 달이에요. 그래서 올해 5월 5월? 후에 예. 화웨이가 더 칩을 가속화한 거 그게 반영이 안 됐어요. 네. 근데 아까는 버른스테인에서 발표한 거는 2027년에 55%까지 간다. 중국 국산 칩. 근데 요 모건 스탠리가 발표한 거는 80%까지 간다. 약간 과감하게. 근데 네. 저는 현실적으로 모건 스탠리 전망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만약 화웨이 그 건이 앞으로 3년 동안 그게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또 랩을 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또 괜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좀 키포인트는 잘 짚어주셨습니다. 화웨이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상당히 많을 텐데 좀 아쉽게 비상장사라서 또 밸류체인 종목들 나열해 주셨고 이 중에서 또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신 종목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서 투자에 응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